연초에 그 반도체 업황 슈퍼사이클이 도래했다고 기대감으로 지켜봤더니 이 삼성전자 주가 행보세는 계속됐었고 또 어제 장중 8만 전자도 깨지고 현재 7만 전자 이렇게 하락도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공매도 세력까지 하방 압력을 좀 더했는데요. 우리 시장뿐만 아닌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이 반도체 기술주들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업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계감이 좀 우세해 보이는 시장이지만 증권가에서는 과도한 우려라는 반응과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도 말합니다. 잠시 후 분석해 보겠습니다. 빅먼 일부 시작합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란 전망이 무색하게 반도체 업종이 조정이 아마 보시는 분들 굉장히 지루하실 겁니다. 김정우 기자, 이게 지금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볼까요? 네, 올 초만 해도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대만 TSMC와 미국 인텔 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런 반도체 업종의 조정이 좀 길어지는 모습인데요. 삼성전자의 예로 들면 주가가 10만 원을 넘어서 10만 전자까지 간다. 또 많게는 11만, 12만 전자까지 간다. 이런 전망들도 실제로 있었는데 네. 오늘 이제 기준으로는 주가가 8만 원 선이 깨지면서 네. 어제도 물론 잠시 깨졌었습니다만 오늘은 완전히 깨지면서 7만 전자가 됐습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를 이제 11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에 보니까 한 4% 가까이 하락을 했거든요. 네. SK 하이닉스도 8%, TSMC 역시 5% 이상 주가가 급락을 했습니다. 특히 이 TSMC는 앞서 4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당초 모두가 오를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전월 대비 매출이 약 14%나 감소를 하면서 좀 충격을 안겼습니다. 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좀 혼란스러운 모습인데요. 분명히 이전보다 더 큰 반도체 슈퍼사이클 파도가 온다고 해서 올라탄 상황인데 네. 정작 실적도 별로고 주가도 떨어지는 추세니까요. 전문가들은 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일부 제품의 수요 변동이 반도체 업체들의 실적에 악영향을 주면서 주가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 스마트폰의 상황을 좀 보니까요. 세계 2위 시장인 인도가 지금 코로나 지옥 같은 상황을 겪고 있어요. 네. 그래서 통행 금지로 스마트폰 구매하거나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네.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초 대비 이제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이 0.9%포인트나 하향 조정되는 등 지금 수요 급감의 상황에 처한 상황입니다. 네.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PC 등 다른 IT 제품의 상황도 지금 비슷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디게 이뤄지다 보니까 반도체 수요 역시 예상만큼 그렇게 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우려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좀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에 또 공급 증가에 대한 우려까지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TSMC부터 삼성, SK, 인텔 등이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새로운 반도체 공장을 짓겠다. 너도 나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업체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이 결국 공급 과잉의 전조가 아니냐. 이런 평가가 벌써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 하락 우려에 따라서 또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이것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네. 지금 미국 내 기술주 하락이 계속되고 있죠. 또 백신 보급이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연이 되고 있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한파와 정전에 따라서 생산 차질 등 이런 다양한 이슈가 좀 맞물리면서 악재로 좀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업계 소식을 들어보면 디램 가격도 사실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 슈퍼사이클 전망 자체가 흔들리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또 전망들을 하시던데 전문가들은 뭐라고 평가합니까? 네,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쏟아지는 이제 전망과 우려들이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지만 반도체 슈퍼사이클 전망을 완전히 꺾을 정도의 요인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얘기일 텐데요. 상반기에는 이제 스마트폰이나 PC 수요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정적인 전망이 좀 두드러졌다면 하반기부터는 서버 업체들의 본격적인 투자가 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를 어느 정도는 희석시킬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3분기에는 특히 이제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수요와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이제
컨택트 수요가 맞물리면서 추가적인 이익 상향 사이클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또 최근 주춤한 IT 수요 역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수요가 양호하게 좀 이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합니다. 최도현 신한금융투자연구원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반도체 시장이 아직 사이클 상승의 초입 국면에 있는 만큼 기저효과가 커지는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주가 상승을 좀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또 반도체 연합이 또 출범한다고 하는데요. 이재 기자, 네. 이 K반도체 점유율 이렇게 되면 좀 하락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본 시선도 있어요. 네.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이제 배경 설명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 반도체 연합이라고 SAC라고 이렇게 읽더라고요. 네. 그런데 출범을 하면서 미국발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도 여러 가지 좀 신호가 켜진 그런 상황입니다. SAC 같은 경우에는 애플, 구글, GE 등 칩 수요 업체들과요, 또 인텔, 엔비디아, 퀄컴 등 이 반도체 제조회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네, 바이든 대통령은 아실 겁니다. 반도체를 미국 안에서 만들어 쓰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SAC는 이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500억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56조 원 규모입니다. 이 반도체 지원책을 철회해달라고 의회에 이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러면 이제 미국은 미국 기업들 편을 들 수밖에 없겠죠. 자, 중국 같은 경우에도 앞서 2025년까지 반도체 지급률을 70%까지 높이겠다라는 반도체 굵기를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173조 통 큰 투자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강국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대체적인 전망인데, 사실 반도체 수출의 60%를 차지하는 국가가 중국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관계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중국 정부가 외교장관 회담에서요, 반도체와 5G 분야의 협력을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거든요. 결국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중국 모두로부터 협력을 현재 요구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전국 경제연합회가 이런 이슈를 다루기도 하면서 중국 다음으로 한국, 우리나라가 GDP 감소폭이 컸다라는 분석 결과를 또 내놓기도 했는데요. 결국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이 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또 외국인이 반도체를 집중 매도하고 있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뭐 기회도 될 수 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계획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국내의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관련 기업 CEO들이요, 21일입니다.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거에 맞춰 이제 동행합니다. 미국을 찾게 되는데, 한국과 미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처럼 반도체 산업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과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라는 지적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딱 지금인데 평택을 방문해서 K 반도체 전략을 논의합니다.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공장이 있잖아요. 네. 반도체 생산 핵심 거점으로 상징이 되는데, 이번이 5번째 반도체 현장 방문입니다. 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 K 반도체 전략 등이 확정돼 발표가 되는데요. 이 문 대통령은 시스템 반도체를 뭐 미래차, 바이오 등 이 3대 중점 사업으로 정했잖아요. 그래서 네. 적극 육성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이제 각별한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게 한 달 동안 굉장히 빠르게 이제 진행이 돼 왔거든요. 네.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장관 회의에서 업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인센티브 개혁, 그리고 뭐 규제 완화 이런 대책 마련을 제시했고, 여러 가지도 회의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K 반도체 전략을 이제 수립을 한 그런 모습이 있었고, 이를 오늘 현장을 방문해서 국민에게 보고를 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네.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속도 있게 추진이 되고 있어서 얼마나 중점으로 삼는지 알 수 있고요. 조만간 이제 그 확정 발표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 여기까지는 반도체 업황과 우리는 어떻게 또 전략 대응을 가지면 좋을지 이런 것들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좀 또 폭을 우리 삼성전자 쪽으로 좀 포커스를 좀 더 줄여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이제 삼성전자 지금 오늘 7만 전자 된 이 상황은 외국인들 매도 공세 컸잖아요. 네, 근데 맞아요. 보니까 예. 공매도 세력들도 이제 삼성전자에 손을 댄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 불안 심리도 커질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에 대한 전망이나 투자 전략으로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외국인이 1조 넘는 대규모 매도세가 어제 나왔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보니까 매도 일색이고요. 전체 상장 종목 중
중에 이 순매도 1위 종목이 이제 삼성전자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전일에도 삼성전자를 8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했고요. 오늘 이제 계속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에서 들었다시피 골드만삭스 등에서 그러니까 월가에서 기술주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기술주에는 그러니까 악재 이런 네. 요소가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잘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주가 하락이 공매도가 현재 이제 부추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매도 거래 대금이 급증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11일 급증했는데 이제 공매도 재개는 3일에 재개가 됐잖아요. 네. 보시다시피 이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의 공매도 거래 대금이에요. 3일부터 10일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네. 11일까지. 근데 10일까지는 하루 한 23억에서 49억 수준이었는데 미미하더니 11일 보면 갑자기, 대폭 네, 급증을 해버렸어요. 맞습니다. 네. 뛰었습니다. 보시면 840억 원 이상 뛰었잖아요. 네. 예, 이런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 이 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SK 하이닉스도 그렇죠. 같은 분위기다라고 네네.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단기 모멘텀이 부재하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은 좀 지속돼서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게 좀 아쉬운 얘기를 했는데 반도체 실적 전망은 양호합니다. 그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을 한 상황이었고요.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안개가 걷히게 되면 그때부터 주가는 반등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다만 이제 반도체 업황이 슈퍼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는데 그 입장에서 보면은 4분기 고점론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실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는 다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좀 이유가? 네. 생각해 보면 잘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내년까지 증가한다라는 시각보다는 이 부분은 좀 리스크를 염두에 두면서 보는 시각인데요.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사업 포트가 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 아예 집중이 돼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양분돼 있습니다. 반도체 파운드리와 그리고 이제 세트 부분으로 양분돼 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SK 하이닉스와 달리 파운드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만큼 삼성전자가 이 요건을 충족해 준다면 오히려 주가 하락을 방어하는 데 SK 하이닉스보다는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네. 예. 장명숙님께서요. 기업만 믿고 버틸래요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국민전자 믿지요. 자, 다음 이슈는요. 요즘 뭐 가상화폐 쪽도 그렇고 이 공모주 열풍 때문에 B2가 정말 우려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이슈 준비했습니다. 네, 지난달이었어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또 신용대출 사상 최대 폭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종우 기자. 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4월 가계대출 또 신용대출이 모두 역대 최대폭으로 좀 늘어났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은행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4월 말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025조 7천억 원으로 3월 말보다 16조 1천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네. 이런 증가폭은 2004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데요. 예년 대비로 좀 살펴보면 증가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2019년 4월에는 이제 전월 대비 4조 5천억 원 수준 늘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 4월에도 4조 9천억 원 증가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올해 1, 3월에도 한 6조에서 7조 정도 늘었는데 이게 4월 들어서만 16조 원 이상 급증한 겁니다. 특히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제 기타 대출 잔액도 281조 5천억 원으로 한 달 새 11조 8천억 원이나 뛰었습니다. 이 역시도 사상 최대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지난 2월에는 이게 3천억, 3월에는 8천억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갑자기 4월 들어서 12조에 육박하는 신용 대출이 이제 실행이 된 거니까 네. 무서울 정도로 대출이 증가한 거고요. 반면에 주택담보대출은 지난 2월 6조 5천억 원 또 3월에는 5조 7천억 원 수준 증가를 했는데 4월 말 기준으로는 오히려 4조 2천억 원 증가에 그치면서 가계대출과 달리 증가폭이 줄었던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네. 뭐 이런 급증의 배경은 은행 빚을 내더라도 나도 돈 벌고 싶다 이 마음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4월 같은 경우에는 SK IET가 지금 좀 꼽히고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계대출과 신흥대출이 모두 역대 최대폭으로 늘었다. 얘기만 듣고 이제 시청자분들께서는 코로나로 정말 살기가 어려워졌구나. 사람들이 얼마나 살기 어려워졌으면 이제 대출을 내서 이제 생계형 대출을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사실은 시청자들은 그런 생각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유튜브로 다양한 분들이 보시니까 그렇죠. 네네. 네. 뭐
그렇죠.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 생계형이 아니라 결국에는 뭐 투자를 위해서 받은 대출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투자를 목적으로 한 대출이 크게 늘면서 대출 규모가 역대급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죠. 저희가 생각해도 대출이 쉽게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투자를 위해서 저렇게 쉽게 엄청난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는 가지 않지만 네. 그만큼 지금 뭐 유동성 확대에 따라서 대출을 받아서 비투를 하고 또 연끌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네, 사람들이 네. 많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지난달 말에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 공모주 청약이 있었습니다. IPO 대어로 꼽히면서 이제 경쟁률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흥행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 청약을 목적으로 대출된 규모가 9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청약 대박을 노리고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받아 증거금으로 이제 썼다는 건데요. 네. 큰 대출까지 일으켜서 이제 IPO에 투자를 했다는 거니까 그만큼 지금 IPO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구조가 뭐 말이 구조지 사실은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실제 한국은행은 SK IT 공모주 청약 증거금용으로 나간 대출 대부분이 이미 이달 초에 들어서 증거금 반환과 함께 상환된 상태로 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정말 투자를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분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으로 많이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SK IT는 이제 상장을 했고, 그리고 이제 또 상환들을 또 많이 하셨던데, 이게 문제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인플레에 대한 우려 때문에 증시들이 지금 굉장히 하방 압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 금리 상승이 또 우려가 되는 부분이고, B2가 이게 문제잖아요. 금리가 올랐을 때 대응을 어떻게 하냐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젊은 층을 좀 중심으로 빚을 내서 투자하는 B2가 크게 증가한 상황이고 네. 여기에 언제라도 내가 빚을 내겠다 하는 이런 대기 수요도 있는 게 이번 그 대출 가계대출 증가 현상을 통해 확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지난해부터 우리 증시는 물론 해외 증시 여기에 또 가상화폐까지 가세하면서 맞아요. 줄줄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다 보니까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하는 심리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말씀해주신 대로 금리 인상 시그널이 좀 본격적으로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무리한 이제 대출을 통해서 투자를 한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이뤄지면 결국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미 미국은 4월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한층 커졌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어떤 분석이 나오냐. 금리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움직임이 예정보다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면 한국 역시도 이제 금리 인상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 경우에는 B2에 나선 투자자뿐만 아니라 연끌로 집을 샀던 집주인 부담 모두 불어나게 되니까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특히 한국은행이 이런 자료를 좀 냈습니다. 가계대출 이자가 1%포인트, 그러니까 많이 증가한 것도 아니고 1%포인트만 증가하더라도 우리나라 이자 부담 액수가 12조 원 가량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2%포인트 증가하면 24조 원이나 늘어나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건데요.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이자 부담이 지금 말씀드린 부담의 절반 이상이다. 그러니까 더 가중될 것이다. 이렇게 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B2나 연끌 투자에 좀 신중해 달라. 이렇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신중하기보다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래도 또 그걸 막을 수도 없는 또 상황이기도 하죠. 자, 다음 이슈는요. 저희가 그 우리 덕인 것 같아요. 그 뭐 신세계를 비롯해서 백화점 이제 3개 모두 다 지금 1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는데 관련 이슈 잠시 후에 준비했습니다. 네, 그 보복 심리의 여파가 백화점 실적으로 그대로 드러난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가 지난 1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을 했군요. 네. 깜짝 실적을 냈습니다. 네. 영업이익을 보면 좀 더 깜짝 놀라시지 네. 않을까 싶은데 1분기 영업이익이 1년 만에요. 1,236억 원으로 껑충 뛰었는데 이게 전년도 작년과 대비를 해봤을 때 3,645% 이상 뛴 그런 자릿수입니다. 네. 작년 1분기는 33억
원에 그쳤거든요. 근데 네. 이번엔 1분기상 최고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호실적을 낸 이유는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로나19로 억눌려 있었던 이 소비 심리가 폭발을 했고 네,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백화점에서 소비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백화점이 이끌면서 1등 공신 역할을 했습니다. 특히나 지역 1번점 전략이 잘 맞아들었다는 평가인데 이게 뭐냐면 신세계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큰 점포를 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서울 강남점, 뭐 부산 센텀시티점, 대구 네. 신세계, 광주 신세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광역시에서 매출 1위 점포를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들이 보복 소비를 잘 흡수했다라는 평가가 네. 있습니다. 특히 1분기는 패션, 명품 쪽, 명품 명품도 쪽. 많이 사셨나 봐요. 네. 예, 장사가 잘 됐는데 네. 명품이 58% 비중, 남성 패션이 35%, 여성 패션이 25%, 스포츠가 35% 증가했는데 남성 패션이 35%라고 하니까 거의 뭐 말 다 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는 워낙 기저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과 비교했을 때는 성적이 어땠을까 궁금하시잖아요. 네. 근데 코로나 이전 2019년 1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백화점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의 시대가 온 건가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또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가로채었던 2019년 기대치 못지않은 현재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시장입니다. 네. 네. 앞서 이제 명품 얘기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겠죠. 이유가 자회사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 등도 회복세가 좀 눈에 띄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신세계 인터내셔널 어제 시장이 뭐 오늘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어제도 안 좋았는데 네. 또 52주 신고가를 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뭐 기대감이 있다라고 네, 반영이 네. 된 부분이고요. 당연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어제 기준으로 5거리 연속 상승하면서 괜찮았고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시연을 했습니다. 근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한 78% 증가를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3,419억 원을 기록을 했고 시장 기대치를 물론 크게 뛰어넘었습니다. 자, 잘한 부분만 좀 언급해드리면 해외 패션 역시 그쪽이 좀 잘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중요한 게 고마진이 가능한 그런 영역이거든요. 전년 대비 21%나 신장을 했고 국내 의료 사업도 흑자 전환이 됐고 라이프스타일 부분이 온라인 쪽 매출이 30%가 성장을 했습니다. 이게 또 실적을 견인을 했습니다. 더 의미가 있는 거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쪽 수요가 좀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적 개선의 폭이 높을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전망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네. 거고요. 또 하나 신세계 DF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면세점 쪽 사업 회사인데 코로나19에도 흑자 경영을 이어갔다라는 그런 결과치를 얻어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임차료가 매출 비례 방식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뭐냐면 워낙 그 코로나19로 여객 수요가 급감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수요가 60% 회복되기 전까지 고정 임차료, 그러니까 최소 보정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소 보장금 없이 매출에 비례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되면 그만큼의 비용만 내면 되니까 덜 그 리스크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회계상 비용이 지난해 상당 부분 좀 선반영됐다. 이런 덕분에 호실적을 견인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뭐 이제 신세계뿐 아니라 백화점 삼형제라고 부르더라고요. 네네. 네, 축포를 지금 쏘아 올렸는데 향후 전망도 좀 짚어주시죠. 네, 백화점 3인방 하면 신세계, 현대백화점, 그리고 롯데백화점 이렇게 되는데 훌륭한 성적표를 받아들이면서 백화점이 돌아왔다 이렇게 좀 세게 좀 외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기대 이상의 성과는 앞서서 잠시 언급해드렸듯이 뭐 대부분 명품과 패션 부분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신세계 백화점만 따로 떼어내서 볼게요. 아까 실적은 신세계 연결 실적이었고 이제 백화점 부분만 보면은 네. 1분기 영업이익이 82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3배 뛰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였고 롯데백화점도 보시다시피 영업이익이 1,0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1%나 성장했고요. 현대백화점 세 번째 있는데 영업이익이 760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22% 증가했습니다. 가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2월에 더현대 서울이 오픈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난해 아울렛에 이제 2곳이 오픈했는데 신규 개점 효과를 이제 톡톡히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는 좋았는데 앞으로도 호실적이 이어질지 이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아직 미지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업계는 사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하면서 하반기도 외형 성장이 좀 늘리겠다. 왜냐하면 신규 점포를 늘리려는 하는 그런 계획도 있거든요. 네. 다부진 당찬 각오를 내세우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시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는 뚜렷한 성장을 보이는 건 맞는데 지난해 워낙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기저 효과, 이거는 착시 효과일 수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 이후에도 성장이 지속되는지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 다시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하반기 이후 여행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국내 보복 소비가 또 주춤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 영향도 잘 계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었으니까 참고해 보시죠.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4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전년 동월 대비해서 4.2% 오르면서 예상치를 크게 웃돈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2008년 9월 이후에 최대치인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급등에 대한 불안감이 시장에 많이 작용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지금 시장의 심리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 또한 위축을 시키면서 아시아 증시 또한 그렇고 우리 증시도 지금 현재 하방세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지금 동반해서 순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개인 혼자 지금 매수를 하고 있지만 지수 지금 견인은 좀 어려워 보입니다. 현재까지 전일에 비해서 1.34% 하락하면서 3,119선에 거래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개인만 지금 역시 혼자 순매수 중입니다. 어제에 비해서 1.6% 정도 지금 하락세 보이면서 951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수급 상황은 마켓인 이슈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재은 캐스터 큐. 마켓인 이슈 박재은입니다. 양시장 오늘도 3거래일째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보여집니다. 간밤 미증시도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죠.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히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영향으로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세한 현재 상황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급락에 3,146선에서 하락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구간 계속해서 밀리면서 1% 넘는 하락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3,12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장 초반만 해도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나 했는데요. 기관이 다시 현재 구간 매도로 돌아서면서 외국인과 함께 동반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3거래일째 매수 우위 보이면서 1조 원 넘게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각각 983억 원, 1조 원 넘게 매도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963선에서 내리면서 출발을 했고요. 계속해서 현재 구간도 밀리면서 1.63% 밀린 95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장 초반에 외국인이 들어와 주나 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 현재 동반 매도세 보이고 있고 각각 995억 원, 475억 원의 매도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시장을 오늘도 지켜내면서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지금 움직이는 특징 섹터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험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물가지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죠. 이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에 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주들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화생명 6%대 오르고 있고요.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코리안리, A+에셋도 적게는 1%대, 많게는 6%대의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 섹터는 콜드체인 관련주인데요. 다음 주 금요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에 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모더나 백신의 2차 검증 소식에 상승 탄력 더해가는 모습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닷새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700명대로 웃도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확실히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는데요. 관련주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서린바이오 상한가 행진 이어가고 있고요. 일신바이오도 두 자릿대 급등 양상 펼쳐지고 있습니다. 대한과학 7%대 급등, AD칩스, 태경케미컬은 적게는 0.6%대, 많게는 3%대의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네, 다음 특징 섹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특징 섹터는 음식료주인데요.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곡물값과 옥수수값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확실히 상승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관련한 뉴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실적 랠리 이어지고 있고요. 소비 심리가 크게 살아나면서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한 종목들 많습니다. 관련주들 흐름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삼표식품 8% 급등하고 있고요. 풀무원도 9%대 급등 양상 펼치고 있습니다. SPC 삼립, 대한제분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적게는 1%대, 많게는 5%대 상승 탄력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 이슈 박재은이었고요. 권대희 앵커 불러볼게요. 권대희 앵커 큐. 네, 박재현 캐스터 큐 잘 받았습니다. 이제 테만 이슈 이어가겠습니다. 코스파트너스의 김남부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김남부 대표 수익률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오늘 지금 하락세를 보는 우리 장에서도 콜드체인, 저온 유통 관련주들도 흐름 괜찮습니다. 우리 대한과학을 포트에 넣고 있었죠. 4월 20일 매수해서 30%의 수익 실현을 해냈습니다. 태웅로직스 4월 19일 역시 물류 관련주도 좋은데요. 57.93% 좋은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성광밴드 4월 8일 매수해서 30.76%의 수익률 보이고 있고요. 도이치모터스 4월 16일 매수해서 22.55%의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래나노텍인데요. 4월 12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7.89%의 수익률, LG U+ 5월 3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3.06%의 수익률 보이고 있는데 이 통신주들 또한 요즘 흐름 좋기 때문에 앞으로도 기대감이 좋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역시 증권주들 좋죠. 4월 26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11.04%의 수익률, 교보증권도 하나 더 담았습니다. 5월 6일 매수해서 고가 대비 5.9% 수익률 보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오성첨단소재 4월 5일 매수해서 4.32%의 수익률, 일진전기 4월 29일 매수해서 3.52%의 수익률, 한창재지는 5월 11일 매수해서 0.01%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시장 역시 계속 하락세인데요. 이게 보니까 좀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물론 있지만 이건 네네. 좀 선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보이고 포착이 되고 있고, 이게 조종이 또 특히나 이제 종목들로 또 보면 삼성전자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 7만 전자가 됐어요. 어제 출연하신 전문가께서는 뭐 7만 원, 8만 원 큰 의미는 없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지만 사실 국민전자를 들고 계신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불안 심리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여지신지 방향성 좀 봐주시죠. 네, 지금 미국 기업들끼리 반도체 연합을 이제 결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아시아권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반도체 뭐 빅테크 기업들, 뭐 우리나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또 대만에서는 TSMC가 네. 아마 좀 타격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곤 합니다. 네. 이제 이 모든 기업들이 다 중국에서 현지 생산 시설을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미국과 중국 사이에 껴서 뭔가 좀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외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일단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또 만기일이고 하다 보니까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매도 금액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외인 투자자들이 매도하고 있는 그 금액 자체가.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또 증시를 하락 방향으로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오늘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죠. 보여져요. 그런데 뭔가 좀 이렇다 할 만한 상승 쪽으로의 그 방향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뚜렷한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이 빼는 형태로 봤었을 때에는 뭔가 좀 확신에 찬 그런 방향성이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모멘텀이 나오기 전까지는 뭔가 좀 단가를 낮추는 그런 매수라든지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면서 일단 상황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어떤 그 설비 투자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더 가시화되기 전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기로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수급에 대한 부분은 그런 것 같고요. 또 외국인들 특히나 공매도 세력들도 지금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 그 우리 실적이라는 걸 봤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업황에 대한 어떤 지금 기대감이 있었지만 현재는 좀 그게 조금 많이 상쇄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 하지만 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나눠서 사업에 대한 서로 포커스가 다르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이거를 가져가면 좋을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업황에 대해서는 여전히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은 있는데 네. 아시겠지만 지금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일단
단기간의 실적에 있어서는 이게 아마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그렇죠. 보는 시각들도 좀 전해지고 있고요. 네. 우리가 이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장성 그러니까 지금도 실적이 사실은 충분히 잘 나오는데도 네. 불구하고 앞으로 내년, 내후년에도 실적이 잘 나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네. 지금 주가가 말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기저 효과도 있었고요. 코로나 쇼크로 그렇죠. 인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 상승을 보여왔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내년, 내후년 실적을 예견을 했었을 때에는 네. 기대치보다 조금이라도 더 미진한 그런 성장폭을 보여준다면 또 얼마 전에 TSMC하고 조금 더 격차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기관과 외인 투자자들이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 투자자들도 좀 명심하셔서 참고하셔서 매매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가격적으로는 사실 이미 아직도 대응을 못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게 그 7만 5천 원 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8만 원 선은 이미 이탈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7만 5천 원 선이라도 이탈이 될 시에는 조금씩 비중을 또 줄여 나가 보시는 그런 전략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어떤 말씀드리고 전문가분들은 싶습니다. 이게 또 저가 매수 기회라고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는 시각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적으로는 물론 7만 5천 원에서 조금 더 밀려봐야 얼마나 네. 주당 가격 차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또 반문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저가 매수라는 거는 우리가 단기적으로 내가 저가 매수를 해서 그러한 이제 그 전략이 그 다다음 날 시간이 조금 흘러서 매수를 했더니 바로 이렇게 오르는구나.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을 때에는 저가 매수도 좀 바람직해 보이는데 만에 하나 더 밀리지는 않는데 기간 조정을 길게 가져갈 경우에는 또 내 자금이 다른 이제 여타 대안주들을 버리고 또 이쪽으로 쏠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들은 급할 것이 없다. 우리가 상황들을 좀 지켜보고 미국에서 나오는 정부에서 나오는 그런 네, 얘기들도 네. 살펴보고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단기 관점에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 기회로 보는 건 좀 바람직하진 않은 그런 뭐 제 의견입니다. 종목이군요. 하여튼 뭐 여러분 참고하실 사항인 거고, 자 우리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수익률 잘 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보면 특징 섹터들이 해온이나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또 태웅로직스 우리가 지금 선방하고 있어요. 좀 AS 하나씩 좀 들어볼까요? 네. 지금 뭐 구조적으로 해운 업황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에 외인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매물을 계속 내놓고 있다 보니까 믿을 만한 건 기관 투자자밖에 없나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또 많은 물량을 또 내놨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워진 상황에서 연기금이 국민연금이 집중을 하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살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좋은 방향으로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HMM이라든지 태웅로직스도 비교적 국민연금이라든지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롯데칠성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 보면 좋은 그런 내용을 가진 그런 리포트도 자주 발행이 되고 네. 또 기관 투자자에서 러브콜을 보내면서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견조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서 개인 투자자분들도 내가 이제 와서 지금 뭘 매수를 해야 될까라고 판단이 될 때에는 국민연금이 조금씩 누적 매수를 늘려나가는 종목에 대해서는 살펴보자. 그러한 맥락에서 태웅로직스가 아직까지 우리가 1차 상승을 할 때 거래량이 조금 많이 나왔었는데 네. 올라가면서 대량의 거래량이 지금 터지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많은 분들이 보유를 하고 계시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지금 가격적으로는 9,000원 선을 큰 폭으로 이탈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네. 계속해서 좀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해서 가져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종목 이제 경기 방어 성격의 LG U+를 제가 포트폴리오에 네, 딱 네.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제 방어 성격만 띄는 것이 아니라 ESG 경영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통신사들이 조금 더 과거와는 다르게 조금 더 비교적
공격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네. 그것이 이제 차트와 주가상으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성장주로 보더라고요. 네, 네네.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적도 괜찮게 나왔고요. 지금 14,000원 선 이 가격선이 이제 지지축이 만들어졌던 가격선이에요. 네, 몇 네. 날 며칠을 거래를 하면서 이 가격선이 지지가 됐었던 그 상황이었기 때문에 14,000원 이탈하지 않는 선 내에서는 계속해서 저 역시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종목 이제 한 축을 담당을 하는 종목이 있다면 이제 증권주입니다. 네. 증권주는 오늘 시장에서는 물론 좀 부진해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보면 원래 지수가 한 1% 하락하면 이것이 고버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증권주가 뭔가 좀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곤 하면 이런 부분들이 리테일 수익에 있어서 조금 감소될까 봐 뭔가 좀 더 선제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경향들을 보여주곤 하는데 네. 최근의 움직임으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지수보다도 훨씬 더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 가격성으로 봤었을 때는요. 유진투자증권은 4,250원 이 가격선을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수익분을 어느 정도 좀 반납을 하고 내려왔긴 하지만 계속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포트폴리오에서 끌고 가볼 계획입니다. 네. 자, 태웅로직스, LG U+, 유진투자증권까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오늘장 뜨거운 테마죠. 바로 공개합니다. 네, 일신바이오 선정해 주셨는데요. 주목하고 계신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단연코 20%의 어떤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지금 좋은 얘기들이 제약바이오 업종 안에서는 연거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네. 매를 먼저 맞아서일지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먼저 하락했던 그렇죠. 업종이 바이오 업종이었기 때문에 똑같은 이슈를 가지고 놓고서도 그래도 주가가 다소 많이 하락했던 상황에서 좋은 이슈가 나올 때에는 또 반등의 역할을 확실하게 해주고 네, 있는 네.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우리가 백신 수급난을 겪고 있는데 네.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해결을 해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정부 고위 관계자를 통해서 지금 약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를 위탁 생산을 맡지 않겠느냐. 뭐 전일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의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에 그렇게 있어서 공시는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니다라고는 네, 네. 부인은 했어요. 네. 그런데 뭐 모더나뿐만 아니라 다른 제3 백신을 또 위탁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모종의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일신바이오는 초저온 냉동고를 만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콜드체인, 화이자, 모더나 하면 콜드체인이 또 필수적으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일신바이오 또 과거에는 제가 포트폴리오에 있었던 대한과학이 대한과학, 맞아요. 조달청으로부터 수주를 받았던 이력이 있었던 기업이었다. 네, 이렇게 좀 네. 말씀드려보면서 오늘 이제 그러한 이슈가 몰리면서 시장 대비 굉장히 큰 폭으로 오르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시장에서 이 콜드체인 저온유통 관련해서 서린바이오, 일신바이오, 대한과학, 뭐 태경케미칼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세고 급등 중인데 이런 흐름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매매 전략을 좀 가져가면 좋을까요? 쉽지는 않겠지만요. 네. 오늘 시장에서 큰 폭으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좀 접근은 가능해 보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4월 이전에 일신바이오가 뭐 지난해 워낙에 큰 폭에 올랐다 보니까 큰 폭으로 성과가 나타났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인 가격 조정을 큰 폭으로 보였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이슈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상승 전환을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고요. 추세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방역 당국이 특전사를 동원을 해서 네. 모더나 백신 수송 모의 훈련을 지금 시행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건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결론적으로는 모더나와 화이자 많은 그런 국민들이 또 기다리고 계셨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가 접종도 가능해지는 상황이 오면 그 안에서 일신바이오의 역할이 이제 커질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과거에 조달청하고 73억 물량의 그 콜드체인 시스템을 납품을 따냈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이제 테마주는 아니고 실질적인 어떤 수혜도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시간의 문제지 뭐 백신은 당연히 이제 우리가 다 접종이 어느 날 다 될 날이 올 텐데요. 그때까지 봤을 때 일신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 다음은 더욱더 뜨거워질 테마주입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원자력 관련주 주목하셨는데요. 좀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격적으로 과거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 그런데 네. 조금 추세가 돌아서려고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이럴 때일수록 더 네.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네. 오늘 시장에서 올라오고 있는 업종 중에 제 이목을 끌었던 업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원자력 관련주입니다. 네.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는 한전 KPS라는 그런 이제 대장주가 있는 상황인데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탄소 중립, 정말 이제 머지않아서 우리가 꼭 그 중립선을 지켜야 되는 그렇죠. 전 글로벌적인 어떤 그런 약속들이 만들어지고 네, 있어요. 뭐 선택이 그런데 아닌 필수가 되는 거죠. 필수죠. 네, 네. 그런데 탄소 중립이 되려고 하면 사실상 친환경 에너지로 지금 전력 소모량이라든지 우리가 많은 에너지들을 실생활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감당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한동안에는 우리가 탈원전 관련해서 또 원전 관련주들이 또 실적도 너무나 안 좋았고 또 위기의 순간들도 있었는데 네.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 보면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그 약속을 지켜내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게 이런 이제 원자력 관련한 우리가 또 기술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관련 산업들이 조금 더 숨통이 트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에서 오늘 시장에서 골라봤고요. 네. 지금 체코 원전 발전소 국채 입찰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MOU 갱신 교환을 지금 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더 우리의 발언이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판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맞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뭐 에너토크, 한전기술, 한전 KPS 시장 상승세 아주 좋은데요. 자, 최근 좀 흐름도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네. 네, 한 차례 반등은 조금 나왔죠. 지금 한전 KPS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요. 3월 말에서부터 4월 중순까지 한 차례 큰 상승 시세가 나타났었던 상황에서 가격 조정과 이제 기술 조정을 한 번에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네. 그런 후에 오늘 오히려 시장은 하락하는데 오늘 시장에서 상승으로 전환이 되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고 대다수의 뭐 에너토크라든지 뭐 기타 원전 기술 관련주들 비슷한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뭐 대표적으로 보성 파워텍도 있어요. 네. 이제 이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정말 한동안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보여줬었죠. 어마어마한 기간 조정을 보여주다가 네. 3월 말에서부터 이렇게 방향을 틀어서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좀 지금 강한 상승세 보이는 지금 종목들 꽤 보이는데 그중에서 어떤 종목을 더욱더 주목하셨습니까? 아직 덜 오른 종목 위주로 네.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저는 거래량이 아직 많은 거는 아닌데 우진이라는 우진. 아, 기업이 네네네. 예, 보여지더라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원자력 발전소용 또 산업용 계측기를 만들고 있는 회사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자력 관련주에 그 꼽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난 3월 말에 한국수력원자력공사하고 153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더 탄력받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 확인이 되고 있고요. 가격 전략 한번 살펴드리면 지금 4월 들어서서 3중 바닥을 다졌어요. 그 가격선이 한 5,000원 선으로 보여지는데 여러 번 이 5,000원을 지지를 받으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 반전 시도하고 있고 5,100원에서 5,3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 접근 가능하고요. 손절가는 4,750원 그리고 목표가로는 6,500원까지 1차 목표가 한번 제시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란 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제 방송 마치면서도 조금 걱정을 했는데요. 아이가 시장에 꽤 무섭게 다가옵니다. 인플레이션의 아이인데요. 이 연준의 스탠스와는 달리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면서 글로벌 증시 전반에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주들의 약세 속에서 은행 보험주들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 흐름을 또 타고 있지만 최근 빠른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또 금리 인상을 시기를 좀 빨라진다면 비투하고 계신 우리 주린이 여러분 이 시장의 파고를 넘을 수 있을지 거듭 걱정이 됩니다. 자, 외국인들 연일 지금 매도세 속에
쪽에 시크릿컬, 경기 순환주 민감주들 담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빅먼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